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참한 청년. 어떻게 이것도 내가 보기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나이가 40살 넘었죠. 예, 이제 만으로도 40살이 이제 대선 출마하세요. 이준석처럼. 이준석보다 한 10배 나. 예,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청년이라는 표현이 이 기성세대가 부르니까 갑자기 약간 비하적 느낌이 나서 순간적으로. 예, 그렇죠. 사실 40살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이 제가 딱 40살 되는 날입니다. 생일이에요? 네, 오늘이 생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자, 제가 제목에 써놨습니다. 유능한 검사 출신 변호사 박정훈 대령, 강희경 씨 변호인, 김규현 변호사와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정의 규현 김규현 TV 이 바로가기는 이따가 채팅창에 올라올 거예요. 자, 거기 링크 좀 걸어서 올려주시고 여기 그 다음에 올라오네요. 그 다음에 지금 김규현 변호사는 지금 박정훈 대령이나 강희경 씨 변호인을 그냥 공익 변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 실제로 생계를 못해. 저 사실은 제가 작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괜찮게 벌고 있었는데 작년 한 하반기쯤부터는 좀 수입이 많이 줄은 상황입니다. 이거 이제 김규현 변호사한테 간다기보다는 박정훈 대령이나 강희경 씨 변론에 하도 차비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저 뭐 밑에 내려가고 그러려면은. 자, 여러분 카카오뱅크 3333-15-295272로 김규현 변호사께 좀 후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산적한 그 과제 중에 박정훈 대령 무죄라는 이야기 잠깐만 해볼게요. 예. 박정훈 대령 무죄는 윤석열 내란하고도 상당한 연관이 있다. 그렇습니다. 구조가 그렇다. 네. 그런데 또 군 검찰이 항소까지 했어요. 박정훈 대령과 찍은 사진 중에 김규현 변호사 나온 사진을 고르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공익 변호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도와주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가장 뭉클했던 장면은 박정훈 대령의 어머니께서 오열하시던 모습. 저거는 저 마음은 최혜병 어머니도 똑같은 마음일 거고. 맞아요. 네. 그런 마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박정훈 대령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일단은 박정훈 대령 무죄 났어요. 복직은 지금 불허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럼 사실 무죄를 법리적으로는 저는 미리 예상을 했지만 많이 불안했거든요. 또 군사법원이고 국방부 산하에 있으니까. 그래도 무죄가 났습니다. 저희 예상대로. 그랬는데 제가 그날 세 가지를 국방부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을 복직시켜라. 그리고 항소하지 말아라. 그리고 위법을 저질러서 표적 수사를 했던 군 검사들 처벌해라. 지금 하나도 지켜지지를 않았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공무원들은 웬만하면 다 복직을 시켜주라고 권고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확정 판결 날 때까지 그걸 기다리면 너무나도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 자기의 인생이나 커리어에서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고까지 있는데도 국방부에서는 대법원 끝날 때까지 안 시켜준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한 상태입니다. 야, 검사 때요. 예. 1심에 졌어. 네. 이런 사건이에요. 누가 봐도 이게 시키니까 하지. 그렇죠. 뭐 저 공소도 그렇게 수사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네네. 2심 무죄가 났어요. 군 검찰은 자의적 판단을 했을까요? 뭔가 상부의 지시가 있었을까요? 항소는 지금의 군 검사들은 그 상부 수뇌부하고 사실상 1심 동체라고 봐야 돼요. 제가 왜 그 군 검사들을 처벌해라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그 군 검사들은 자기들이 박정훈 대령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사실까지 기재를 해놨어요. 예. 예. 그걸로 지금 고소고발을 당해가지고 자기들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군 검사들은 위에서 시키지 않아도 자기들이 살려면은
항소를 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국방부 수뇌부들하고 일심동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이놈들이 적폐네 진짜. 그래서 제가 그때 말할 때도 항소를 하지 말아라 할 때 이 군검사들 말고 정상적인 이 사건에 관여 안 했던 다른 군검사들 데려와서 이거 한번 검토를 시켜봐라. 그럼 항소를 안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네요.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측면이 있어. 박정훈 대령이 무죄가 났으니까 외압 의혹 사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임성근 수사하지 말라고 했던 그렇죠. 윤석열부터 그 수사는 시작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원래 공수처에서 그걸 수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사가 좀 지지부진하다가 계엄이 되면서 내란에 또 공수처가 올인을 하면서 이게 멈춰 있었는데 지금 일단 공수처는 내란 사건은 이제 끝났잖아요. 공수처는. 그러니까 이제 요 사건에 대해서 다시 이제 수사를 하겠다.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걸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야말로 좀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또 특검도 해야죠. 네,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 예, 지금 이 내란 뭐 국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면은 최혜병 특검을 해가지고 이제 끝장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간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한 뭐 최소 한 3달 정도 안에 대선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정권 바뀌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예. 자, 지금 그리고 이제 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박정훈 대령이 남긴 교훈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죽은 경고를 낼 수 있다. 지금 오늘 국회에 나왔던 무슨 사령관들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부당한 명령을 따랐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 그렇습니다. 부당한 명령을 따르면 결국엔 패망하게 되는 거고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박정훈 대령처럼 잠깐 핍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죄를 받고 다 명예회복을 하고 그러니까 명예로운 선택을 하라는 어떤 공직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었다. 박정훈 대령 사건이 그렇게 박정훈은 봐야죠. 윤석열 정권 이 시대의 아이콘 같은 거죠. 법과 양심에 따라. 그렇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 박정훈 대령이 이 사건을 이제 폭로를 하고 했을 때는 제일 윤석열 정권이 힘이 셌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랬죠. 서슬퍼렇고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박정훈 대령이 그 서슬퍼런 정권의 첫 신호탄을 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그 이후에 백혜룡 경정도 나왔고 강혜경 씨도 나왔고 이렇게 지금 계엄에서의 홍장원 차장 같은 사람도 나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이 가지는 어떤 그 상징성이나 의미가 정말로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골 때리는 게 정의가 승리한다는 게 처음에 박정훈 대령한테 씌웠던 혐의가 항명 수괴 아니었어요? 네. 근데 내란 수괴로 지금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혔어. 박정훈은 무죄 받았어. 네, 정작 수괴가 누굽니까?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네. 그리고 그 나중에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뺐었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또 이제 해병대 사령관이나 뭐 해병대 관계자들까지 싹 다 엮으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안 되니까 박정훈만으로 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나 이 정권의 수뇌부들이 박정훈 대령을 얼마나 죽이고 싶어 했는지가 오늘 또 단편이 드러났어요. 뭔데요? 예, 그 내란 특위에서 조금 전에 나온 것이었는데요.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일날 자기 부하한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봐라라고 시켰답니다. 성향이 어떻고 그러니까 사찰 지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체포조는 체포 명단은 체포 명단대로 주고 그 외에 얘네들에 대해서도 어떤지 좀 파악을 해봐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상자들이 누구였냐? 뭐 중령 김종일, 뭐 대령 누구누구, 뭐 소령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4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군판사들까지 사찰 지시를 하는구나 여기로 넘어갔어요. 근데 저희가 이걸 딱 보니까 저는 알거든요. 저나 뭐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들은 그 판사들이 누구? 군판사들이거든요. 박정훈 대령 재판부 군판사들이. 아 진짜 정말 아우 새끼들 진짜 이게 경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불리한 건 모든 시스템 아무면 복도들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해가지고 박정훈 대령 재판 누가 하고 있어? 그 군판사들 성향이 어때? 하고 사찰을 한 거예요. 압력 넣으려고. 이야 이런 놈들은 그 전체주의 독재에 가깝다 진짜.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런 생각도 해요. 윤석열이 내란을 성공했다면 박정훈 대령 무죄가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렇죠. 저도 계속 생각을 해봤었던 건데 법리적으로는 저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무죄는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다만 아니 법리를 따지는 시대가 아닌데 뭘. 그러니까 사실 이제 최강욱 의원님이나 뭐 그런 사람들도 무죄는 나왔을 거다. 다만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무죄를 쓰진 않았고 뭔가 굉장히 좀 비틀어가지고 두루뭉실하게 썼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방첩사에서 그 군판사들까지 사찰을 한 그런 걸 보니까 무죄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도요. 법리로만 보면 그냥 무죄예요. 당연하죠. 법리로만 적용하면 그 법을 비틀어 갖고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들한테는 유죄를 만드는 스킬이 중요한 거지. 자,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그 해병대 공관 복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병대 공관을 뺏어서 김용현이가 쓴 거잖아요. 경호처장이. 예. 복원해야지. 당연하죠. 그리고 이번에 그 공관 복원해야 된다는 발언을 듣고 해병대의 일원으로서 해병대들은 정말 가슴이 벅찬 그랬어요? 그런 느낌을. 그럼 해병대 지금 사령관은 공관이 없나요? 공관이 저기 있죠. 그 사령부 근처에 있을 겁니다. 아마 수원에. 이제 김기환 은퇴했죠? 예, 은퇴했어요. 주일석 사령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공관촌 복원도 중요하고, 근데 약간 거기 발언에서 이런 내용이 해병대 독립 준 4군 체제에 관한 내용이 또 있었거든요. 그거 말을 들으면 해병대 출신들은 당연히 가슴이 뛸 수밖에 없어요. 육해공 예. 해병. 예, 해병대 수관이거든요. 왜 해병만? 그러니까 왜 해군 밑에 있으면 됐지 뭐 해병만 왜? 아니 뭐 원래 미군도 해병대가 그건 좀 다르죠. 해병대는 이제 육해군과 더불어 가지고 상륙전이나 아니면 기동군이라는 이런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정규군입니다. 특전사는 이제 특수전만을 담당하지만 이보세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거는 내가 왜 이러는지 시청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저도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건 농담만 하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병대 지금 왜냐하면 해병 특검만 해도 윤석열 정부를 한 1년 가까이 관통했던 이슈란 말이에요.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진실을 밝히자. 여기서 이걸로부터 출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평산마을 갈 때 명절 끝 무렵에 대전 현충원 잠배하고 체병 묘역도 헌화를 합니다. 이거 윤석열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이라면. 그렇죠. 당연히 저기 가갖고 무릎 꿇고 머리를 몇 번씩 찧어도 모자랄 판국인데 뭐 앞으로 저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정상화될 날이 빨리 올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금방 올 거라고 믿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지금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견디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어쨌건 지금 박정훈 대령, 최상병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는 또 김혜경 씨 변호인으로서 물어볼게요. 요즘에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사실은 계엄의 촉발점이었다. 그건 맞는지부터 이야기해 줘봐요. 윤석열한테 수사 보고서가 들어갔어. 예. 수사 보고서를 보니까 이거 계엄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게 계엄의 동기 중에 하나인 건 맞죠?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그 수사 보고서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검찰에서는 그 정도의 내용이 나오면 당연히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대검은 법무부에 보고를 하고 법무부는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고 그러면 그 내용은 윤석열이 당연히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보면 당연히 범인이잖아요. 윤석열은 일종의. 범인 입장에서 그런 내용을 봤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보세요. 박정훈 대령 그 항명사건 재판부 군판사들까지도 지금 사찰을 이렇게 막 내리잖아요. 사찰 지시를. 당연히 명태균 게이트는 자기 목줄을 쥐는 핵심인데 안 했겠습니까? 자, 일단 제가 발언한 거 정정 좀 할게요. 강혜경 씨를 김혜경 씨라고 했다고. 나 김혜경 여사를 너무 좋아하나 보다. 근데 계엄 트라우마가 있다니까요.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말이 다르게 나와요. 죄송해요 여러분. 강혜경 씨고요. 자, 근데 지금 이게 한참 이슈로 떠오르다가 계엄으로 약간 주춤한 측면이 있긴 한데 사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계엄이 일어나기 전에 자꾸 언론에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검찰이 창원지검의 일부 검사들이 뭔가 조금 더 말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상황이 심각해. 근데 이게 지금 저 창원지검장 친윤 등으로 해서 정림이 등으로 해서 덮여지면 안 돼. 그러니까 검찰 일부는 언론에다가 계속 사건을 흘렸던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맞습니까?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 원래 검찰이 하는 방식이 그거죠. 위에서 뭔가 뭐 압력이 있어서 이걸 못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수사 동력을 좀 더 받아야겠어라고 할 때 맨날 이렇게 언론에 조금씩 흘리면서 이렇게 수사를 해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달 전 정도까지만 해도 뭔가 상당히 어떤 수사하는 사람들이 알 수 이 아니면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다가 요즘 굉장히 뉴스가 들어갔거든요.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 뭔데요? 일단 최근에 계엄 이후에는 사실 강혜경 씨나 이제 김태열 소장 같은 공익 제보자들 잘 안 불러요. 지금 강혜경 씨도 창원지검 마지막으로 간 지가 좀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슈가 안 나오는구나. 예. 또 부르더라도 가끔 핵심적인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인과 관련된 여론조사 조작이라든가 뭐 이런 보고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선관위에서 고발됐던 뭐 강혜경 씨가 뭐 김영선 의원 회계 자금을 뭐 이상하게 썼다는데요? 그럼 이런 걸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핵심에서 지금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핵심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좀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인 것이 창원지검 이번에 검사들 인사가 있었거든요. 어제부로 이제 검사들이 대거 이동을 했습니다. 창원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하는 검사 초기 형사 4부 검사들 중에 3명이 전출 갔어요. 아, 몇 명 중에? 4명 중에. 하지 말라는 거네. 물론 파견 검사실이 또 있었습니다. 이 수사를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검사들을 더 보냈는데 파견 검사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파견 검사들 중에 1명인가 2명은 원대 복귀를 했더라고요. 지금 수사팀이 거의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럼 검사 출신으로서 의도가 뭐예요? 큰 사건 하나 맡고 있으면 보통 전출을 안 보내잖아요. 전출을 안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검사들 더 많이 투입을 하죠. 네, 그것이 상부의 입장에서는 야 내가 밀어줄 테니까 화끈하게 한번 수사해봐라는 신호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검사를 한두 명씩 막 오히려 빼가고 수사팀 줄여버리고 이것은 이 정도면 됐어 정리해. 여기까지 했으면 지금 충분히 이슈도 했어. 안 돼 이제 계엄 때문에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서 윤석열을 지키고 말 게 뭐 있어. 그러니까 그게 그 의도가 어쨌든 수사팀을 줄인다는 것은 위에서는 수사를 하지 말라. 이 수사는 마음에 안 든다는 신호를 계속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신호를 주는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목적이. 그게 뭔지 뭐겠습니까? 사실 수사팀 무력화네. 어찌됐건 간에.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여당의 많은 정치인들이 여기 연루되어 있어요.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 겁나 많이 엮여 있지. 윤석열만 엮여 있었다면은 마치 이번에 윤석열 구속기도 하듯이 그냥 화끈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파면 팔수록 여당의 차기 대선 주자들까지 다 줄줄이 엮이게 되거든요. 그것과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 메시지 280여 건 전체 복원 공개. 저거는 현직 수사하는 검찰이 협조하지 않으면 언론에 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공개되는 것도 또한 사실 이제 많은 함의가 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를테면 까인 것들 중에 김건희하고 명태균이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중에 뭐 당무 개입 같은 것들 이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 자료들 다 우리가 보여드리지도 못하죠. 그 다음에 명태균이 윤상현에 말해달라. 공천 2주 전 김건희 재촉 정황 이런 것도 필요한 건 다 나왔어요. 윤상현은 지금 구구에 서서 윤석열을 지키고 있는 자예요. 그 다음에 명태균 유튜브 부탁으로 여의도 연구원 인사청탁 녹취 공개. 다 요즘에 다 이런 걸로 까인 거예요. 근데 명태균이 검사가 황금폰 전자레인지에 돌려 폐기하라고 권유했다. 이 이야기도 나왔어요.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대략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일단 검찰은 뭔가 국민의힘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를 덮고 있는 느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의심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저 국민의힘 다른 정치인들까지 다 엮여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 나만 할 정치인 없죠. 대선 주자 없어요. 거의 없는 한동훈 표가 없더라고. 네, 없어지죠. 그러면 그 얘기는 그럼 검찰이 이제 한동훈 편은 안 들겠다는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인가?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찌 되었건 간에 지금 검찰이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항상 수사를 멈추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열심히 하다가 대선 한 6개월 전쯤부터 김건희 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그런 습성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계엄이 워낙에 폭발력이 큰 거라서 명태균 게이트가 관심 밖으로 사라지면 제가 옛날에 조국 이재명 대표 수사할 때도 똑같은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여론 밖으로 사라지면 어떻게 조작할지 모른다.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탄핵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제 올라올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명태균이 저 검사가 전자레인지 돌려서 폐기하라고 권유했다는 말 저건 어떻게 해석해요? 저게 사실은 이번에 재판에서도 굉장히 검찰 측하고 명태균 측하고 입씨름이 붙었던 부분인데 이제 명태균 씨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재판정에서 저기 있는 검사가 나보고 지금 전자레인지에 핸드폰 넣어갖고 없애버리라 그랬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황금폰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부담스럽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사실은 범죄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핸드폰 검찰 갖고 오지 마. 우리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알아서 없애버려. 이렇게 그냥 증거 인멸을 사실상 교사했다는. 김 변호 누구 말이 거짓말일 것 같아? 저는 그 말은 했을 거라고 봐요, 검사. 검사들이. 네. 내가 검사 해본 사람이야. 왜 그러냐? 충분히 그러거든 아마. 네, 왜 그러냐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제 검찰 측에서 해당 그 말을 했다는 그 검사가 엄청나게 반발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네, 그렇게 이제 반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명태균 측에서 얘기를 하는 게 내가 그 말할 때 영상 녹화하고 있었다. 네, 그 신문하는 게 영상 다 녹화되고 있었다. 그거 가져와서 틀어봐라. 그 말 했나 안 했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자신 있게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할 정도면은 뭔가는 있다는 것 아닐까. 네. 명태균이 그렇게 볼 수 머리가 있죠. 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 말이 투박해서 그렇지. 그렇죠.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그 강기영 씨도 이제 계엄 정국을 들어서면서 법원에 검찰에 나가는 횟수가 많이 줄었고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은 이걸 만지작 하고 있으면서 일부가 아니라 아예 그 포렌식해서 복원된 것들이 다 까인 거잖아요. 외부에 다 까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윤석열도 그렇지만 김건희가 굉장히 많은 거에 개입을 했다. 명태균을 통해서. 그리고 대선도 뭐 불법이다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명태균 씨 측에서도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명태균 씨도 이제는 좀 결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본인이 지금 황금폰을 검찰에 내서 지금 포렌식은 거의 끝났다고 하는데 검찰이 그걸 공개하지 않는 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나오지는 않겠죠. 근데 그거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죠. 명태균 본인. 네, 자기 거니까 검찰에 포렌식 끝났으면 내 핸드폰 이제 돌려주세요 해서 받아서 공개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명태균 씨도 이제는 뭐 지금까지는 혐의를 그냥 전면 부인하면서 막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면 갈수록 명태균 씨를 오히려 더 수렁으로 빠져들고 더 골로 가게 되거든요. 양형적으로도. 형은 오히려 더 높아지기만 할 겁니다. 그러려면 조금이라도 본인이 이제 선처를 받고 또 양심껏 이제 사실대로 좀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할 텐데 본인의 딸을 위해서라도 그러자면은 이제 황금이 그 뭐 폰을 받든지 어떻게 해서 이제 결단을 좀 해서 그 국민 앞에 사실관계가 뭔지 낱낱이 한번 공개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죄를 한번 따져보면 좋을 텐데. 그거 있잖아요. 김건희하고 윤석열의 죄가 더 크지. 그렇죠. 명태균보다는. 그럼요. 그럼 감경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사실 강혜경 씨도 명태균 시켜서 했지만 다 진실을 말함으로써 공익신고자가 된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형을 면제받을 수도 있고 감경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보면은 이 내란이랑 똑같습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있고 윤석열 김용현이 있는 거고 명태균은 잘 쳐줘봐야 뭐 군대 지휘관
3스타, 2스타 그 정도잖아요.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김용현 역할은 김건희?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명태균은 한 수방사령관 정도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우가 되지 말고 곽정근이 되라. 예. 오늘 분위기로 보면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야, 자, 명태균 게이트는 지금 어쨌건 윤석열이 탄핵되고 나면 다 오픈되겠죠 뭐. 언젠가는 다 밝혀질 겁니다. 이제 시간의 문제죠. 일단 킵. 자,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 김규현 변호사가 최상목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이더라고요. 네. 얘는 나중에라도 이 사람 탄핵해야 된다. 그렇죠. 최상목 대행이 하는 걸 보면은 사실 한덕수 총리학 때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걸 보면은 명백하게 본인이 하는 걸 법을 위반하고 있고 법을 무시하고 있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만약에 결정이 나온다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그런 보도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아니 법과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게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관에서 법을 해석하는 헌법을 해석하는 최고기관에서 내린 판결을 결정을 따르지 않고 불복할 수 있다. 내가 다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왕이에요? 무슨? 무한루프야? 네? 헌재가 결정한 거는 무조건 따르기로 사회적 약속이 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게 삼권 분립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이제 삼권 분립 자체를 부정하고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내란 죄가 폭동이 없으니까 내란 죄는 아니지만 내란 행위입니다. 국헌문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심정적으로는 당장이라도 탄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당장 탄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나중에라도 꼭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건 아무리 봐도 내란 동조 적극적 동조행위예요. 예. 사실은 부작위를 통해서 적극적 동조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이 자체로도 일종의 어떤 직무유기죄는 확실히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 형사처벌로 책임을 지는 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거 외에 탄핵으로서 파면시키는 그런 책임을 꼭 물어야 된다. 여기다가 지금 예를 들으세요. 이번에 이상민이가 검찰 조사에서 방송사, 언론사 단전 단수시키는 거 윤석열이가 시켰어요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상민은 지금 적극적으로 그걸 서방청장한테까지 지시해가지고 실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상민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곧 구속됩니다. 예. 최상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개헌 문건 쪽지라고 말했던 거. 그 F4 오늘도 국정조사에 나오더만 모아가지고 뭐 했냐 이런 이야기. 실제로 비상입법기구 국회를 대체할 그걸 만들어갖고 예산 짜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했잖아요. 예. 그 최상목 국회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그 문건을 보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회의는 왜 소집해? 네, 그러니까요. 그게 일종의 진짜 저는 이제 검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범죄자의 심리가 조금 보였어요. 왜 그러냐면 범죄자들은 변명을 할 때 더 과장되게 변명을 해요. 네, 이런 거죠. 마트에 가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근데 경찰이 나중에 찾아와서 마트에서 물건 훔쳤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결백한 사람은 아니요, 나 안 훔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범인은 더 과장되게 변명을 합니다. 와, 이 사람이 이거야? 네, 안 훔쳤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더 과장되게. 아니요, 전 그냥 마트에 가지도 않았는데요. 보통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똑같아요. 네. 비상입법기구 이런 국회 예산 끊는 거 그런 거 문건 지시 받으셨어요? 하면은 아니요. 그런 지시 안 받았는데요. 아니면 지시 받았지만 저는 실행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 거예요. 본인이 결백하다면. 근데 최상목 보세요. 아니요. 전 그 문건 읽지도 않았는데요. 읽었네. 읽었네. 읽은 거예요. 언제 거부권 행사한 게 신기록 세웠다면서요.
진짜 한심한 일입니다. 여러모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계속 어떤 뭐 전략적인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당장 탄핵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진짜 좀 참담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반드시 다음에라도 책임을 물어야. 그래야죠. 네, 그래야 그 후임을 잇는 공무원들, 공직자들한테도 위법한 위헌적인 지시를 따르면은 반드시 탄핵되고 파면된다는 본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제가 이 질문을 담은 게 굉장히 저는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뭔가 좀 신박하고 스마트한 답변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김 변호사 뒤에 제가 첨언을 하자면 이 행위는 친일청산과 똑같은 것이다. 예. 윤석열 하나 땄으니까 나머지는 유한면 봐주자 하는 거고 다른 게요. 최상목이를 처벌해야 진정한 내란이 오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제 훌륭하십니다. 야, 역시 김기현이다 댓글이. 야,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예방이잖아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맞습니다. 끝까지 처벌. 그 미르재단 만들 때 제일 앞장서 가지고 최상목이가 그 부분에 있어서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어저께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하던데 예. 처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최상목이가 그 범인으로 들어있던 걸 윤석열이가 빼줬대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큰 범죄죠. 예. 같이 들어가야죠. 진짜 나 최상목이 용서가 안 되는 게 뭐 거부권 행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얘는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나 싶은 일종의 약간 공직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운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 중에 약간 일종의 특질인 게 자기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 운을 믿고 자기는 뭘 해도 된다. 나는 그럴 운명을 타고났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간간이 있거든요. 약간 뭐 그 중에 한 명이 아닌가. 그래서 저렇게 오만하게 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초기 전략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 국무회의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일제히 탄핵을 했어야 돼. 그렇죠. 사실 쇳불은 단김에 뽑으라고. 그런 차원도 있지만 공범들이니까 예. 더군다나 다 윤석열이가 임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또 이진우 나와서 헌법재판소에서 말하는 거 보면 사실 본인이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게 보이지만 윤석열한테도 뭐라고 심하게 못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죠. 예. 사실 윤석열이 직접 계속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고 있는 것도 약간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야, 너 수방사령관 누가 시켜준 줄 알아? 네. 그런 눈빛이죠. 내 앞에서 지금 얘기해봐. 네. 자신 있으면. 야,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박정훈 대령 건이나 강혜경 변호인 건이 아니라 역시 검사 출신이라 보는 시각이 다르네. 검사는 그냥 뭐 딱지치기로 딴 게 아니었구나. 저도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김기현 변호사 오늘 생일이래요, 여러분. 저 후원 좀 많이 해주세요. 또 오늘따라 공교롭게도 새날 나온다고 하니까 딱 생일이네. 네. 자, 그럼 하나만 더요. 예. 검사의 촉으로. 예. 지금 서부지법 폭동. 요거는 정말 일어나서 안 되는 오히려 내란보다 더 심각한 상황 아니에요? 저는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법원이 이렇게까지 당한다. 와. 이거 지금 무슨 어디 남미나 네, 그런 나라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계엄도 황당한 사건이지만 법원 침탈한 사건은 더 황당한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장면은 그거예요. 판사실을 발로 차고 들어가는 그 부분, 그 장면. 왜 그러냐면은 그 판사실은 일반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들어갈 때 경로 자체가 글로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미로처럼. 거기를 찾아 들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루트를 통해서 글로 통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에 어떤 정보를 획득하지 않고서는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검사를 할 때 저도 판사실은 딱 2번밖에 못 가봤어요. 대부분 판사실에 못 들어가 본 검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공판검사할 때 저랑 친했던 판사가 있어가지고 뭐 특별히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좀 따라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근데 거기는 들어가는데 굉장히 막 미로처럼 들어갑니다.
고기를 들어간다는 게 저는 근데 딱 찍어서 갔다. 네. 그러면 배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알려준 사람. 네, 누군가 알려줬든지 아니면 뭐 알아냈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범인으로 등장하신 사람 첫 번째 정광훈이는 야 그 저 서북지법에 저 사건 나기 전에 우리 집회는 해산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이 논리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검사의 척에서 보면 사실은 그게 더 범인이라면서요. 그죠. 아까 최상목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부인을 할 때 과장되게 부인을 하는 사람이 범인입니다. 네. 안 했으면 그냥 깔끔하게 안 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거기에다 뭔가 이유나 이런 걸 굳이 갖다 붙이면서 이래서 나는 아니다. 아니면 또 과장되게 나는 거기에 간 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 적도 없다. 그리고 석동균도 약간 유력 후보 중에 한 명이에요. 예. 그 시점 폭동이 나기 전에 거기 서부지법 어디 근처 무슨 뭐 식당인가 음식점에서 막 누구를 만나고 있었다. 석동균은 변호사니까 또 그 위치를 알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폭동은 일단은 판사실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그 법원을 뚫어야 되니까 그 1층에 뭐 셔터문 부시고 들어가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이게 선봉에 서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따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총대 메고 앞장서는 사람, 선동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상당히 누군가에 의해서 계획된 그런 행동이 아니었겠느냐. 계획이 됐고 뭔가 조직까지 있다면 그건 내란이라면서요. 또 하나의 내란. 조직화되었다면 그 내란이 될 수 있죠. 이게 상당히 계획되고 조직돼서.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해서 어디까지 밝혀내느냐가 죄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최소한 이건 소유죄는 될 걸로 같아요. 네, 소유죄는 국헌문란, 그러니까 내란죄에서 국헌문란 목적만 빼면 그게 소유죄입니다. 네, 이것만 해도 사실 뭐 거의 10년 막 20년 이상 되는 그런 정도를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단순히 화가 나가지고 쳐들어간 게 아니고 계획돼서 법원을 때려 부셔가지고 법원의 기능을 정지시켜 버리겠다. 여기까지 계획을 했다면 그건 내란이죠. 그런데 역사 강사인 전한길 씨는 헌재를 휩쓸자는 얘기까지 합니다. 뭐 어쩌자는 거죠? 내란 선동이죠. 네. 헌재를 휩쓸자? 헌재 기능을 정지시키자는 거잖아요. 네. 그게 내란죄입니다. 국가기관의 기능 정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 절대 저놈이란 건 없겠죠. 걔네들 말처럼 국민 저항권이나 뭐 개소리를 해도 다른 건 다 건드려도 법원은 건들지 말아야 된다는 건 사회적 약속이잖아요. 그럼요. 이재명 대표한테 선거법 1심 유죄가 났어요. 민주당 또는 국민들이 법원 가서 엎어버리자라고 불지르려고 하고 막 다 깨버리고 부셔버리고 판사실 뛰어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세력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절대 처벌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절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되는 행위도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 안 해. 아예 애초에 생각 안 하고 그냥 소리만 몇 번 최소한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판결에 대해서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고 판결이 잘못됐을 때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있죠. 비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뭐 판사를 때려잡자거나 아니면 그거에 승복 안 하자거나 그런 말은 절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민주시민으로서의 어떤 약속이잖아요. 참. 그러니까 조국 대표도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억울하지만 네, 본인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래서 나는 감옥에 안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하진 않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참 그러면 혹시 우리 검사 전직 검사의 척으로 배우가 또 특별히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물론 단순히 그냥 격앙된 어떤 그 극우 시민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일으킨 그냥 우발적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판사실을 너무 잘 찾아간 부분
그리고 그 직전에 뭐 석동현 변호사라든가 말은 이런 지시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현장 주변을 방문했던 부분, 그리고 전광훈을 비롯한 사람들이 좀 과잉된 변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오늘 새벽인가 정광훈의 두 번째 특임 전도사가 체포됐어요. 그러니까 정광훈 교회에 정광훈이 특별히 관리하는 자들이 지금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2명이 지금 체포되고 또 먼저 잡혔던 사람은 구속까지 됐어요. 정광훈은 계속해서 발언을 합니다. 그거 말고도 저 그 현장에 들어갔던 사람 중에 정광훈 교회 무슨 전도사 이런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러면 지금 경찰이 전담반 구성해서 지금 정광훈을 내란 선동 혐의로 입건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내란 선동도 내란에 거의 준할 정도로 죄가 엄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엄하고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예. 과거에 그 통진당 사건 때 징역 9년 나왔어요. 내란 선동죄로. 자, 그러니까 서부지법 폭동. 이곳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하도 이 계엄 내란 이슈가 커서 오히려 이슈가 사그라드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개국 이후에 전례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찻살이에요. 법원이 습격을 받은 거는 전례가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김규현 검사 출신 변호사가 보는 척은 좀 우리랑 확실히 많이 다르네요. 아까 최상목이부터 시작해서. 아, 그렇게 거짓말하는 걸 알아내는구나. 자, 윤석열 탄핵 언제나 끝날까요? 지금은 뭐 2월 말 3월 초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신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보단 좀 늦게 나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어요. 지금 또 시간 끌기 하고 있더라고요. 네, 시간 끌기가 지금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막판에 가면은 진짜 아주 대놓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증인을 갑자기 막 수십 명 더 신청한다거나 뭐 이상한 신청이나 청구를 하면서 질질 끌려고 할 텐데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지금 공정하게 보이는 거에 굉장히 천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측에서 신청하는 거를 100% 다 기각 각하시키고 하진 못할 거라고 보고 그중에 몇 개는 또 받아줄 겁니다. 그러면은 뭐 한 1, 2주 정도 더 하지 않겠나. 네. 그러면 그렇게 보죠. 결론이 빠르면 2월 말이라 그랬었는데 이제 3월 말까지 갈 수도 있다. 네, 빨라야 3월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김규현 변호사 스마트하고 정말 지적이고 양심적인 청년 변호사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카카오뱅크 3333-15-2952-715. 자, 김규현 변호사. 자, 우리를 위해서 공익 변호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고 오늘 생일이라니까 더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규현 변호사. 자,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